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팟캐스트죠. 팟빵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답변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방송은 킹왕짱 옥션의 사이트에 업로드용으로 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판서 형태로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이 많은지 질문이 많네요. 제가 경매하는 걸 본 지인이 야, 네가 잘 되기를 나도 바라는데 대출이 많아지니까 너무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팔아서 차익 낼 것도 좀 집중해봐,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뜸 월세 물건, 시세 차익 물건이 따로 있지 않고 같은 물건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어차피 시세 차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낙찰받은 거라 팔리기만 하면 바로 차익이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월세 물건, 시세 차익 물건이 따로 있지는 않고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은 합리적인 이치에 맞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살 때 조금 싸게 샀기 때문에 팔기만 하면 차익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놓고 보시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던 모형입니다. 협회장님도 시나리오 훈련 단계에서 월세용인지 시세 차익용인지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라고 하신 게 떠오르더라고요.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물건이란 것이 대출 없이 전세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중에 팔아서 차익이 나는 구조 외에 또 다른 구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월세 물건, 시세 차익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제 말의 표현이 월세용인지 시세 차익용인지를 좀 판단해 보라라는 말이 기억이 떠오르다 보니, 혹시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 혹시 대출 없이 전세로 회수하고 나중에 팔아서 돈이 나는 그런 구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신 거고, 그렇다면 그 구조 외에 또 다른 구조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채가 늘면서 은행에서 얘기하는 DTI나 이런저런 대출에 대한 제약들로 그럼 전세를 놓는 방법을 써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월세라는 도구를 이제 선택을 하죠. 요즘에 왜 월세라는 걸 생각을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죠. 낙찰을 받으면 우리는 뭘 활용하냐면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출이라는 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꺼리는 것들이 있다. 꺼린다. 경매 물건 한 건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는 게 있고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게 생기죠. 대출하면 이자가 생기죠. 그러나 만약에 이 집에서 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요거는 나의 월급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끼면 이자가 생기고, 이자에 대한 그 감당을 내 수입에서 쓰다 보면 내 월급이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조금 더 품질이 떨어지게 되니 경매라는 것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통상 집안에서 경매를 잘 모르거나 경매를 잘 생소하거나 투자를 잘 모르는 집안에서 반대가 있기 마련이죠. 왜? 경매하면 대출 끼고, 대출 끼면 이자 생기고, 이자 생기면은 월급이 줄고,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를 깨끗하게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월세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월급은 그대로 존재하고, 이 월세에서 이자를 감당하고 남는 월세, 요걸로는 이자 감당하고, 이 남는 월세 부분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나는 월급 플러스 남는 월세 소득,
요렇게 된 게 내 소득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품질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조가 1번 구조라면, 1번 모델이라면, 이런 집들이 또는 동일한 구조나 동일 구조가 100채가 있다면 당연히 대출도 100배가 되는 거고, 대출을 뺀 이자 소득도 똑같이 100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활의 품격도 100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것을 대출이 많아지니까 불안하다. 그러므로 차익용, 시세 차익용도 구입하는 게 어때라는 말은 어때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추어죠. 예를 들면 만원짜리가 10,000개가 모이면 1억이 된다. 모이면 1억이 되고 증가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죠? 대출의 월세가 이만큼 되고 이 부분으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구조, 또는 어떨 때는 대출이 이만한 물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물건은 요만큼이 대출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는 요만큼만 월세 소득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월세 수준 안에서 대출이 다 포함되게끔 이런 구조, 이 구조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만 선택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런 집이 100채가 있든 1000채가 있든 그럼으로써 대출의 양이 얼마나 오르든 아무런 문제라는 것이 없다. 문제가 안 생기죠.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데 생기나요? 여기서 어떤 게 공실이 돼서 순환을 하기 위해서 순환 주기에 걸리는 경우, 그래서 공실이 생기면 여기에 공실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기간에 대해서 기간이 있을 때는 대출 이자만 나가지 월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가 탄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 한 채가 있든 100채가 있든 똑같은 순환의 문제죠. 사람이 세를 주다가 그 세입자가 나가면 일정한 공실의 기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리스크고, 그죠? 두 번째 리스크는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똑같이 복제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자가 이만큼 크고 오히려 요게 이자고 전체가 이자고 요만큼 색칠한 부분만 월세가 나오는 경우, 이런 구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불안함이 이제 증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100채든 1000채든 불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좀 많아지니까 차익용을 사는 게 어때? 라고 묻는 것은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했던 말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제가 했던 월세용이냐 또는 시세 차익용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월세용이 따로 있고 시세 차익용이 따로 있는가? 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월세용하고 시세 차익용 구간이 여기가 예를 들면 이제 한 100m 떨어져 있다고 보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월세만 받는 용이 있다. 월세만.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시세 차익이 극대화돼서 시세 차익이 정말 0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시세 차익은 거의 없다. 0이거나 거의 없어. 그런데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어떤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월세 수준이 이 지역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대출 이자를 주더라도 이 월세 차익의 소득 부분이
우리가 투자 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 요런 경우. 자, 시세 차익은 정말 시세에 준해서 산 것 같아. 어찌됐든 시세나 금매보다는 싸게 사겠죠. 어찌됐든. 하지만 정말로 그 시세 차익 면에서 큰 메리트가 없이 샀어도 이 지역의 월세가 동일한 어떤 다른 물건에 대비해서 월세 수준이 높다 보면은 수익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 목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월세도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에 있는 건 뭐냐면 토지 같은 거 한번 보시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월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오로지 시세 차익이라는 어떤 요소만 보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월세가 안 나오지만 장기 보유해서 시세 차익이 보거나 어떤 재개발과 분양을 재개발을 노리거나 재건축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시세 차익이 초창기에는 안 나오는 물건을 매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되는 지역의 물건은 어떠냐면 주로 월세 수준이 낮습니다. 왜일까요? 여기가 낡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오히려 월세가 낮고 낡은 지역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기간이 곧 단기여야만 된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초장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토지도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토지를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 매수 협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평당 130엔가 샀는데 지금 한 280, 200, 한 300 정도에서 매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50평에 2억 원에 샀었거든요. 2억 원 정도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300만 원만 기준으로 하면 4억 5천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억에 사서 4억 5천에 판매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월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땅에. 왜? 주차장이니까. 그지만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월세 수준이라는 것이 이자를 제외할 정도하고 뭐 많이 남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건은 시세 차익 용도의 포인트가 맞춰진 물건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단지 이런 기간이 길어지는데 월세가 전혀 안 나오는 순수 시세 차익 용도라면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부담이 지어진다 이거죠. 자. 아까 말한 대로, 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자가 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용을 사는 게 어때? 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의 어떤 토지건처럼 대출 이자는 커녕 월세가 한 푼도 안 나와버려서 대출 이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인 돈으로 부담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물건을 사라 이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죠? 결국은 이 대출 이자가 좀 나가는 거 대출이 많아지니까 시세 차익용으로 전환해봐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의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소리다. 그죠? 이왕의 시세 차익을 보고 물건을 오늘 내놔서 내일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대출을 낀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월세가 동반되는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인 거죠. 즉 월세가 충분히 나오면서도 차익도 볼 수 있는 물건이 좋은 거고 그러나 물건을 내놨을 때 언제 나가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월세라도 꾸준히 나와주는 물건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월세용으로 제가 이제 잡을 때는 통상 이제 뭐 빌라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서는 통상 여기에는 이제 월세를 목적으로 이제 주로 사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명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수리의 문제 이런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죠.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고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능력에 비례한 투자자의 능력들이 거의 다 별로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명도하고 수리 부분에 대한 어떤 독특한 능력만 더 갖춘다면 이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은 금액에서 낙찰이 되기가 좋고 그리고 방이 많아서 월세 수입을 잡기가 좋고 그래서 사실상 월세와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월세용이냐 시세 차익용이냐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토지냐 분양이냐 또는 완전하게 시세 차익은 없으면서도 월세 차익이 나오는 용도냐라는 이 그 큰 틀에서는 극단이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성격, 여기가 0이라고 보면 어떤 데는 시세 차익 용도의 성격이 강하면서 월세가 겸해져 있을 것이고 일종의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자도 보면은 남자 몸속에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자가 늙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여자는 또 늙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섞여 있듯이 부동산 하나에 월세용과 시세 차익용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의 특징에 따라서는 월세용이 30%면 시세 차익용이 70%가 섞여 있기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저런 어떤 섞여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번 물건은 월세가 한 45% 강조돼 있고 이번 물건은 시세 차익이 한 55% 강조돼 있네. 자, 이런 게 이안은 야 이거는 월세가 한 20% 강조돼 있고 시세 차익용이 한 80% 강조돼 있다. 그런데 그 여기에는 시세 차익이 80% 가미되어 있지만 여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요거는 뭐 시간이라는 거 크게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정도만 시간이 동하면 현실화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세 가지 어떤 변수들을 감안해서 총점을 매기죠. 총점을 매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출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란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대출을 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투자금이 많아지죠. 투자금이 많아집니다. 투자금이 많아지면 수익률이 극소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제학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죠. 이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 경제 원론의 최초는 그 처음에 나오는 굉장히 그 기초적인 어떤 규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소 투자의 최소 효과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실현케 해주는 게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도 좀 방법론으로 좀 깨우침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금으로 뺀다. 예, 제가 옛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전세가 5천이야. 근데 낙찰이 한 4천이야. 그럼 낙찰하고 이전 비용을 주고도 예를 들면 4,500이라고 칠까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비랑 기타 잡비가 이제 4,500이다. 그러면 전세금으로 요거를 덮어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은 있어요, 없어요? 0. 그러니까 대출 이자는 안 나가. 전세금만 5천이 들어오죠. 그럼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집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버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오래 묻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는 대신 안 나오지만 대출 이자도 안 나가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제가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3,110에 낙찰 받아서 전세는 6천 이렇게 들여놨다가 몇 년 있다가 1억 얼마에 팔았다. 이런 얘기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1억 4,500인가 이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은 3,100에 사서 6천에 세를 들여버렸으니까 실제로는 집은 집대로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받고 그 다음에 3천 투자해서 6천 벌었으니까 한 3천 가까운 돈에 그냥 무이자 현찰을 또 쓰게 된 거죠. 이걸로 무이자로 생겨서 이걸 투자금으로 또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 돈 3천에서 시작했다가 집 한 채 얻었고 시세 차익 생기고 무이자 투자금이 생겨버리는 이런 구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예,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월세 이런 거보다 이제는 좀 차익용사 이거는 결론적으로 아마추어들의 발상에 불과하고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섞여 있듯이 월세와 시세 차익 용도가 이제 두루두루 교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차되어 있으므로 이거를 어떤 선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로지 자신만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